자, 이재명이가 의대생 정원을 하는 문제를 한동훈과 회담에서 의제를 올리는데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보니까 한동훈이가 언급한 의대 정원안을 유예하는 거, 그러니까 올해만 늘리고 유예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것이 위기 타개의 대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을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 유예하고 처음부터 원점에서 이야기하자라는 논의를 동의한다면서 지금 한동훈이 윤핵에 퇴짜 맞은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이재명이 오늘 아침에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의대생 늘리는 것을 유예할 것을 말했는데, 내가 보기에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를 타파하기 위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재명이가 한동훈 손을 들어줬어요. 자, 그래서 정부 대책이 엉터리라고 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으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경증 비응급 환자의 치료비를 본인 부담을 높이는 것을 발표한 데 대해 이게 대책이냐?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을 해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의사 2,000명을 늘리는 근거가 뭐냐? 자, 그렇게 또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과 윤석열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두고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그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것이 불편한 윤석열의 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용산은 자기들은 개혁을 하려는데 여당이 손쉬운 방식을 택해서 의료계 달래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한동훈의 태도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은 어젯밤에 자기 페이스북에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제안이 거부됐는데도 계속 밀고 가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당정 협의를 한 내용이 다음날 언론 보도에 알려진 데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하기가 어렵다, 한동훈의 이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자기 정치를 하려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측은 용산에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청와대는 정원 유예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여당이 완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은근히 야당하고 지금 붙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의사가 없어서 불 꺼진 수술방, 기다리다 생명이 꺼진다, 간이식 등 대기 시간이 2배로 늘어서 이식 대기 중에 사망이 작년보다 7.5%가 늘어났다, 분초를 다투는 심장 내수술도 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이식을 대기하다 사망한 사람이 1,013명입니다. 여기 있는 황장수도 지금 심장 이식이 지연되고 있어 대기 중에 있죠. 응급실은 근육센터마저 전문의가 1명밖에 없고 환자가 실려와도 의사가 없어서 못 받고 뺑뺑이 돌다 숨지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버티던 응급실 전문의도 전부 이제 업무에 한계가 와서 그만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식밖에 답이 없는데 수술 건수가 작년에 비해 40%가 줄면서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고 마취가 부족해가지고 심장 내수술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간호사법 개정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간호사법 제정에서 핵심적인 국민과의 문제에서는 PA 간호사라는 부분, 피지션 어시스턴트, 즉
수술실 등의 진료 지원을 해주는 전문 간호사들을 이제 합법화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병원에서 수술 보조를 했던 그냥 익숙한 간호사들을 PA처럼 이렇게 말했지, 법적으로 PA 간호사라는 게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미국에는 PA 간호사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만의 교육 시스템, 임상 시스템을 통해서 키워낸 간호사지, 그냥 한국처럼 보조를 갖다가 오래 해서 니 좀 아니까 PA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지금 PA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전공의가 빠진 자리를 PA 간호사로 메꾸겠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간호법 개정 요구 중에서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일단 인정해주고 PA 간호사에 대한 세부 규정은 밑에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PA 간호사라는 것은 미국에서 비롯된 제도니까요. 미국에서는 PA 간호사가 되려면 엄격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고, 그래서 PA를 지망하는 사람은 의사 보조학 석사 프로그램, 즉 2년 내지 3년을 하는 이 PA 전문 석사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야 되고, 지원해서 이수해야 되고, 또 관련 부분에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석사 학위도 2, 3년에 걸려 진행이 되고, 교육 과정과 임상 경험까지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공의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했다고 또 PA가 되는 게 아니라 졸업 후 PA 시험, 즉 의사 보조 국가 인정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PA가 불법이고 법적으로 PA 간호사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걸 또 PA 간호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자격증을 이수한다는 것도 없어요. 현재 불법이에요. 근데 진짜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내과에서 PA를 불법으로 고용하고 관행처럼 묵인했고, PA 중 71.4%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20.6%, 응급구조사가 4.8%나 있는 엉망진창이에요. 미국에서는 PA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하에 일을 하고 환자의 진단, 치료, 약물 처방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1차 진료 클리닉, 병원 전문 진료과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 PA 간호사가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의사하고 협력해서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 검사를 하고 기본적인 처치 등을 수술 등에서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PA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진단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의사의 치료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의 PA 간호사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거쳐 관련 학사를 갖추고 또 관련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좀 갖춘 사람에 한해 2, 3년이 걸리는 PA 전문 학교를 나오고, 석사과정에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PA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의사들이 권위적 시스템화에서 단순한 보조를 해오던 PA들을 이렇게 갑자기 합법화한다는 것은 이건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갖다가 하겠다고 하지만은 지금 PA를 활성화하면 이제 전공의는 필요 없고 PA 간호사들이 전공의가 하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공의 수련 제도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당장 이 PA가 한두 명이 아니라 정부는 뭐 15,000명 가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이 PA 간호사가 되면 월급도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일반 간호사들보다도 몇만 불 더 받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PA 간호사에 대해서 지금 수련 과정도 정하지 않고 그냥 국내에서 숙련되어서 PA 간호사 업무를 해오던 사람들, 즉 수술 준비, 보조, 수술 부위, 봉합 등 해본 사람들을 그냥 PA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없던 거를 만들면서 어떤 사람이 PA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쳐가야 될 교육과정, 또 자격증, 이런 것들이 없이 기존에 숙련된 간호사들을 전공의가 사라져서 당장 현장이 급하니까 PA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PA의 업무 자체도 광범위하고, 자, 이제 이 전공의 의사들과 갈등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던 정부가 지금 당장 의사들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져서 전공의가 떠나버리니까 PA 간호사를 합법화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수술 보조를 하던, 불법으로 수술 보조를 하던 PA 간호사들을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PA 간호사들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PA 간호사는 이런 좀 배워봤으니까 나름 기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공의보다 인건비도 저렴하니까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보다는 PA 간호사를 확보해서 가려고 몇 년 전부터 합법화를 해달라고 했고, 또 PA들을 갖다가 육성시키고 있었죠. 정부가 의료 수가는 올려주지 않으니까 값싼 PA 간호사를 지금 대학병원에서는 불법으로 해왔는데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사고 나면 덮어 쓸 일도 있지요. 의사가 아닌데 의사 일을 하고 있고, 또 전공의가 수련할 기회를 쌓아야 되는데 PA 간호사들이 대체하기 시작하면 수련도 안 되겠죠. 자,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데 간호사들 돈을 좀 더 받는 PA 간호사로 빼가니까 숙련된 간호사도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의사들도 지금 전공의도 사라진 마당에 PA도 없으면 수술도 못해요. 그래서 미국처럼 학사 중에 3년간 현장에서 간호사나 이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PA 스쿨이라는 석사 코스를 2, 3년간 공부하고 시험에 이제 합격하면 정식으로 PA 간호사가 되는, 간호사와는 다른 독립된 직장이에요. 그래서 월급도 의사와 간호사 사이 정도의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의 의사 부족 사태를 적어도 석사급에서 의사가 배우는 상당한 일들을 압축해서 배운 PA들을 사용을 하는데, 한국에는 이때까지 불법으로 진료 보조 인력인 간호사가 의사 대신 처방을 하고 의사만 알아야 될 의사 처방용 전산 아이디를, 비밀번호를 벽에 붙여놓고 대신 수행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훈련 시스템이 전혀 없는 이 PA 간호사를 한국이 갑자기 교육 훈련 과정이나 그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없이 음지에서 눈대중으로 배우고 손기술 배운 걸 가지고 전공의를 대체하겠다는 게 이게 옳은 것이냐. 큰일 날 짓거리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